뭐 저기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내용 물어보는 거 없었어요? 거의 축하해주고 물어보는 거는 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방문 또 뭐 있죠? 그다음에 내일 저번에 밀렸던 거 아, 4시. 오늘 전화 한번 해볼 거고 내일 이분 아내분 소개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소개도 아직 일정은 안 잡았지만 아내분 소개도 똑같아요. 아버님을 같이 만나 뵐 수도 있고 어머님을 따로 혼자 뵐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머니를 우리 보장 분석 클로징이 끝나고 나면 소개가 들어와요. 소개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팀장님이 여태까지 지금 소개가 안 들어왔어서 체결이 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개가 당연하지 않고 놀라울 수도 있지만 사실 소개는 콜을 안 하고 바로 1차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고객을 만나고 남편분을 가입했기 때문에 믿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높아져 있으니까는 체결할 확률도 높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보장 분석의 기준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전산 노트북으로 봤을 때 보장 분석하고 이렇게 종이로 출력했을 때 보장 분석이 똑같아야 돼요. 보장 분석이라 하면 해지하고 유지하고 이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야 이 사람 다르고 나 달라? 성별이 다르니까 다를 수는 있죠. 회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지하고 유지하고 이 내용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기억하거나 이종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난번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래요. 그럼 뭔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진짜 그래요. 그러면 당황한단 말. 아, 고객님이 기억 못 하겠지? 라고 해서 고객님 이거는 그냥 유지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완전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유지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유지하라고 했어요? 해지할 게 없을 줄 알고요. 또는 치료력이 없을 줄 알고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팀원들한테 무조건 갖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보장문서 무조건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들은 진짜 무조건 갖고 와요. 기존 분들도 어려운 고객들은 갖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달라졌다.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고객이 알려주지 않았던 치료력이 있거나 고객이 알려줬지만 그거에 플러스로 더 나는 분명히 며칠 입원했더라. 한 열흘 했는데 한 달 입원했거나 치료력이 달라진 거죠. 같은 치료력인데도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객관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팀장님이 소개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거 알아요? 이 고객님이 김땡건 고객님이 와이프를 소개시켜줬어요. 와이프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아내분께서 발이 너무 넓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키맨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고객님이 그랬어요. 제 고객님이 첫 번째 고객님이 저랑 동갑인 고객님이었어요. 저랑 동갑인 DB 고객님이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딱 받아서 고객님 진짜 여기 근처에 사시거든요. 고객님 제가 고객님 그 자녀분 거를 한번 봐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때 골절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걸로 바뀌었는데 아드님 거는 보장 분석에 보니까 골절 진단비가 적단 말이에요. 원래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그래요. 하고서 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골절 진단비 5만 원? 그래서 진짜 저를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5, 6만 원 선 보험료를 내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스타벅스에서 한번 만났어요. 고객님 내가 하도 만나자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고객님이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2차 월대 고객님이죠. 2차 월대 고객님이었는데 이 고객님이 제가 컨설팅해서 하도 이제 설득을 하고서 만나자고 하니까 딱 5천 원 추가됐어요. 5천 원 추가된 보험료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상해는 감액이나 면책 없잖아요. 그죠? 부담보 있어요, 없어요? 부담보요? 네.
큰일 났네? 여기서 답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부담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네? 다친 치료력에 대한 부담이요. 상해는 부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왜 고민하는 거죠? 뭐야? 왜 고민하는 거예요? 상해는 감액이나 면책 없고 부담보 없어요. 질병과 상해, 부담보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하고 이걸로 다시 사례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담보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거기 입원해서 통원치료 또는 입원을 해가지고 경미인수질환으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보가 나올 수 있죠. 부담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간 부담보예요. 전기간 부담보가 있고요. 한 5년 부담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5년. 왜요? 5년 뒤면 끝나니까 치료력이 있던. 전기간은요? 전기간은 5년 동안 치료력이 아예 없으면 5년 뒤에 풀리는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가면 전기. 오, 맞아요. 정답. 그러면 예를 들어 척추예요. 척추가 부담보니까는 이 부담보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 척추가 부담보인데 또 다쳤어. 교통사고 또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부담보가 없다는 보장 똑같이. 맞아요. 상해로 입원을 했어요. 상해로 입원을 했으면 상해 입원을 딱 나와요. 네, 나와요. 부담보인데 왜 나와? 왜 나와요? 상해는 부담보라면서요. 상해는 예측이 안 돼서. 예측이 안 돼요? 맞아요. 뭉뚱그려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상해로 보는 거예요. 네가 기존에 있었던 건 척추는 부담보 맞아. 그런데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새로운 걸로 봐줄게. 이 기저질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상해로 보기 때문에 부담보가 없는 거예요. 감액이나 면책이 없는 거예요. 90일도 없잖아요. 만약에 다쳐가지고 발을 골절 치료했는데 발 5년 부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면은 발에 대한 질병만. 맞죠, 그거죠. 그러면 또 골절이 됐어. 옆에 또 부러졌어요. 아니면 붙어서 그거 치료로 끝났어요. 근데 또 부러졌어요. 그러면 보장돼요. 골절 진단비 나와요. 새로운 상해로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질병만 부담보입니다. 고객님한테 부담보 나와도 막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보 나오면 사실 5년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면 고객님이 대장 용종떼고 위 용종떼고 입원하고 해서 척추 부담보, 그 다음에 대장 부담보, 그 다음에 소장 부담보, 직장 부담보, 거기다 위 부담보 하는데 건강체로 보험료만 싸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때는 부담보가 없는 유병자 상품으로 플랜을 추천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지금 상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해는 똑같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이나 면책이 없고 오늘 가입하고 오늘 오후 저녁에 사고가 나서 골절이 되더라도 상해로 입원을 하시더라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출금하는 게 좋아요, 고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승환 때문에 해지 확인서 못 받아가지고 출금하고 나서 가상계좌 따서 출금하고 나서 그 다음날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돈 먼저 냈잖아요. 그럼 보장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일단 고객님한테 5만 원밖에 없어서 5천 원 더 추가해가지고 골절 진단비 5만 원 있었던 거를 50만 원, 어린이 보험에 50만 원 가입할 수 있었어요. 50만 원 해드렸고, 그 다음에 깁스 치료비가 5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 보험에 100만 원이 들어가졌어요. 깁스 치료비가. 그래서 고객님한테 제가, 고객님, 5천 원만 더 추가하시면 암 가족력도 없는데, 이렇게 30세에 만기가 되는 걸로 많이 가입해 두셨고, 그 다음에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도 암 걸릴 수 있잖아요. 고해감 걸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걸리는 암은 조금 특이암이라서 고해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빼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생활질환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에 투자를 더 하셔라라는 거죠.
우리 보험은 금융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받기 쉬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렴한데 이름도 모르는 듣보잡 회사에 투자할 수 있지. 벤처 회사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오를지 모르는 회사,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보험은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객님, 보험은요. 필요 없는 거 없어요. 필요 없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 상품은 필요 없는 상품은 없고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만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객님 가족 병력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 고보험료를 높은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가성비 있는 보험에 생활질환에 투자를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고객님 이거는 나빠요. 왜? 왜 나빠?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나빠가 가족 병력도 없잖아. 내가 암에 걸리면 우리 아이가 암에 걸리면 받을 수는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열린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열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폐쇄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가족 병력이 없다고 하셨고 지금 보험료를 높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고객님이 생활질환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생활질환에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고객이겠죠. 그래서 5,000원 정도 더 추가하고서 5만 원 골절 진단비를 5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고 그 다음에 5만 원 깁스 치료비를 100만 원짜리로 바꾸셨어요. 왜냐? 아들이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한 달도 안 됐는데 2주 반인가 정도 지나서 고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태권도장에서 아는 형이 밀어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새끼손가락에 금이 갔대요. 금이 가가지고 그러면 골절 진단비 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 똑 부러져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실금 가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골절 진단비 5만 원에서 이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 내 첫 고객이었으니까. 그죠? 아, 고객님 5만 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고서는 제가 봤어요. 담보를 쭉쭉쭉 봤더니 고객님이 깁스 치료비 100만 원을 제가 넣어드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혹시 이 깁스 통깁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랬어요. 딱 하루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고객님 이거 통깁스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치료비가 13,000 몇백 원 나왔거든요. 이건 실손의료비로 청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고객님이 똑똑하신 고객님이었던 거죠. 의사한테 가서 우리 애가 자꾸 이거를 뺐다 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깁스를 통깁스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고서는 여기 석고를 쭉 했어요. 진짜 고정을 했어요. 근데 진짜 뺐다 꼈다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석고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감고 나서 그 다음날 의사가 근데 그것도 바로 해달라고 그랬으면 못 해줬대요. 손가락이 부은 상태라서. 근데 다행히 붓기도 조금 빠졌고 해가지고 석고를 쭉 감고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깬 거예요. 깨고서 다시 이제 감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캐스트라는 단어가 있게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 통깁스라는 거를 하고서 이제 청구를 했죠. 그래서 5만 원 더하기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150만 원을 받고 이 13,000원을 실손의료비 청구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고객님이 저한테 아니 뭐 당연히 몸 다쳐가지고 보상 받으면 안 되지만 보험은 뭐예요? 보험의 꽃은 보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보험은 설계사 좋은 일 시켜주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은 고객이 보상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고객님이 막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이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이 그 보험 잘 짜주셔가지고 덕분에 그래도 카드값을 조금 막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진짜 울컥한 거예요. 너무 2차월에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첫 고객이었는데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저도 아닙니다. 고객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플랜을 추천드릴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제 고객님이 남편이 식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조금 가가지고 식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조금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엄마를 만났죠.
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들은 미성년자니까 만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랬는데 식당에 우리 남편이 있대요. 그래서 남편 보험금 컨설팅을 해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남편하고 이 어머니의 엄마, 여기 장모님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알바생이 2분, 3분이 더 있었어요. 어머님들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분의 또 자녀분이 또 1명이 더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자녀에, 그 다음에 여기 2분에, 이분의 또 파생되는 남편, 그 다음에 여기 직원분들, 알바생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식당이니까 식당 고객들. 계속 파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또 소개에 또 파생되는 고객도 있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장 분석 잘해줘. 나 보험료 이 정도 받았잖아. 이거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다 전화로 치료력 얘기해주고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체결할 때 연세 있으시니까 전자서명만 도와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까지 가입했냐면 한 명이 80만 원을 손해보험사에서 80만 원 가입하기 어렵잖아요. 화재보험 30만 원에 보장 내용으로 비갱신으로 30만 원에 또 20만 원에 사람이 달라요. 여기 이 고객님의 아들이랑 며느리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0만 원, 80만 원을 가입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지도 않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담보 내용 다 들었지, 통화했지, 가입해 이렇게. 본부장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소개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퍼미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고객이 소개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사람을 컨설팅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지금 첫 번째는 남자인데 남자분들은 소개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키맨이 진짜 많아요. 저는 보험 처음 시작했을 때 색안경일 수도 있는데 보험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뒷땡 보험에서는 여자밖에 없었잖아요. 선배가 와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면 다 키맨이 생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색안경에 다 처음 보험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남자 싫은데 보험하는 설계사로 남자를 접근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키맨 그럼 없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키맨이 남자의 맨이 아니라 사람의 맨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키맨이 그 여자분이에요. 저랑 동갑인 여자분. 얼마나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지 저는 그분이 너무 신기할 정도인 거야. 본인이 영업을 했으면 좋겠을 정도였어요. 너무 성향도 적극적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여기 근처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 같이 해보자고 얘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이 일 하시면 돈 진짜 많이 벌으실 것 같은데 소개도 많이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왜 이 일 안 하시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연을 또 듣고 보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장애가 좀 있어요. 이젠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지적장애. 그래가지고 발달장애로 시작해서 ADHD에다가 그 다음에 또 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 활용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본가 있는데 이제 시댁 있는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정말 성향이 밝고 긍정적이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현대해상하고 메리츠에 유병자 어린이 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병자 어린이 보험이 DB손해보험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타려고 하는데 진짜 도저히 인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치료력에 걸리는 게 없는 거야. 그 2개 회사가. 그래서 메리츠에서는 허혈심장이었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에서 심장원이 있을 때 나왔거든요. 이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허혈심장으로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플랜을 제안은 했지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현대해상이 유병자 어린이 보험에 심장원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 심장원으로 제가 고객님 지금입니다 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그 플랜으로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막차 너무 잘 탔죠. 제 친구 중에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원 동기가 있어요. 제 그 중학교 동창인데 간호사예요. 간호사 출신인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고 6개월 차에 원래 칠삭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6개월 차에 낳았으니까 정말 더 일찍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차에 아기가 나왔으니까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은 어떤 걸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지금 답을 얘기해버렸네. 인큐베이터에 있으려면은 중환자실 입원 일당으로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태아보험에서. 그래서 태아보험은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굉장히 비싸요. 질병은 중환자실이. 이거 꼭 넣어줘야 돼요. 인큐베이터.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 그 중환자실 입원 일당, 이때는 제가 보험 일을 안 했을 때였어요. 저보다 훨씬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간호사였으니까 보험료도 병원비도 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다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애기들은 건강했어. 근데 아이들이 일찍 태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픈 데가 되게 많대요. 빛을 보고 산소를 빨리 받으면서 일단은 시력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둘 다 정말 신기하게 사신 거야. 그 눈 수술도 해줘야 될 정도였어요. 시력도 안 좋은데 사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알아요? 애기들이 빨리 태중에서 웅크리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애기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빨리 나오면서 발을 이렇게 똑바로 못 걷는데요. 발을 이렇게 걷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뒤꿈치부터. 근데 까치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구조 때문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애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애기 집에 놀러 가는데 애기도 없었으니까 진짜 잘 모르고 지금 몇 시예요? 12시. 딱 12시? 조금 더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까치발로 걷는 거예요.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귀엽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거 아파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뒤꿈치부터 안 걸어. 수술해야 된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모르고 진짜 귀여웠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빨리 애기가 발에 근육이 덜 생겼을 때 나와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꿈치도 수술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달 장애가 또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근육, 소근육, 대근육 발달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을 줄 알았는데 애기들이 커가면서 똑같이 틱이 걸리고 똑같이 ADHD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와 도대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알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치료력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이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한참 뒤에 애기들이 나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보험하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안 했거든요. 이제 내 것 좀 봐줘. 우리 애들 것 좀 봐줘. 그래서 치료력을 물어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하면서 진짜 마음고생 많았겠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정말 이렇게 엄마가 밝고 긍정적이고 물론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해줄 수 있는 건 이 현대해상 심장원이 들어간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플랜 바꿔 해가지고 바꿔줬어요. 기존 거 유지해도 돼. 어차피 기왕력자는 예전에 있었던 거 보장이 안 되니까 그거 유지하면서 이걸로 보완해줘 해가지고 기존에 유지했던 거 요걸로 바꿔주고 실손의료비 유지시키고 하고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책 이것도 사례
알면 좋거든요. 제가 살에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알죠? 네. 다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 왜냐면 엄마들 만날 때 이런 거 되게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꿔줬고 제 조리원 동기도 어느 날 이제 조리원 동기 뭔지 알아요? 산후조리원. 오, 안 해. 산후조리원에서 조리원 동기가 있어요. 애기들끼리는 되게 친해요. 엄마들이 자주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애기가 커가면서 저는 보험 일을 한 2살 말 3살쯤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점 멀어졌죠. 연락을 뜸해졌죠. 그랬는데 애기가 5살? 6살? 이제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기 보험 좀 봐달래요. 7살이었나 보다. 그래서 애기 보험 좀 봐달래요. 봐줬어요. 30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0세에 끝나는데, 근데 뭐 보장이 나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험은 유지하고, 만약에 할 거면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병? 무슨 병? 희귀병,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희귀병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 뭐 젊으니까 알 수도 있지만, 운동을 진짜 심하게 한 그때 알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돼요. 막 진짜 근육 찢어질 것 같고,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막 진짜 아파가지고 알아 누워있고 싶을 타이레놀 먹어야 될 그 정도. 그 정도의 고통이 아이한테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근육이 파열이 되는 병이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병이 있어서 의사가 임상실험을 해보자고 할 정도였대요. 해보자고 했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담담하게 들어야 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랬더니, 없대. 발달장애, ADHD에, 틱에 모든 게 다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엄마의 유전력이 98%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탓이면 본인이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하지 마.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건 진짜 길어야 20살인 거야. 20년인 거야. 그래서 그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 보험은 30세까지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수술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보장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기술이 좋아지면 더 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래 맞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랜을 어린이 보험 무조건 100세로 짜거든요. 100세로 짜는데 100세를 가지고만 갖고 꺼내지는 않았고 90세 하나, 80세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너가 골라 이랬어요. 너가 골라. 여기 1만 원 차이, 1만 원 차이, 1만 원 차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세 짜오기는 했어. 그런데 네가 골라 이랬어요. 보여준 건 이렇게 2개 보여줬어요. 우리 80세까지 진짜 안 짜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안 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네가 골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친구가 고른 건 80세였어요. 하면서 나 이걸로 할래 하면서 이때까지만 살아도 그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 선택했어. 이때 기존 거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추가로 다치는 건 감액 면책 없으니까 이걸로 상해 되게 많이 넣어줘. 진짜 정말 많이 넣어줬거든요. 풀로 다 넣어줬어. 할 수 있는 거 다 넣었어. 그러니까 이걸로 상해 보장 받고 왜 그러냐면 둘째가 있어요. 근데 둘째가 애기다 보니까 막 소파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둘 다 남자아이다 보니까 막 치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야. 둘째가 형 하면서 달려와서 아니면 툭 쳤어. 그러면은 딱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니까 소파에서 아기가 뛰어내리다가 발을 그냥 팍 밟았대요. 그랬는데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한 거야. 그래서 멍도 들고 골절도 되고 삐끗하고 계속 병원 신세를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는 커지면서 실제로 많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막 5대 골절도 500 넣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는 이걸 선택해요. 그러면서 80세까지만 살아도 괜찮잖아. 이렇게